각자의 분야에서 열정적으로 도전하는 삶을 사는 젊은 법조인들을 만나는 청년 법률가를 만나다 코너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트로트 열풍을 불러온 TV조선의 미스트롯2에 출연하며 반전 매력을 마음껏 발산한 홈즈 법률사무소 하소정 변호사를 만나 노래와 법, 삶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트로트와 변호사를 뜻하는 로이어의 합성어인 트로이어를 자처하는 하소정 변호사. 다재다능 재기발랄 8글자가 이보다 더 잘 어울릴 수 없다고 하는데 장한지 기자가 만났습니다. 현직 변호사 신분으로 미스트롯2에 깜짝 출연해 끼와 흥을 마음껏 발산한 하소정 변호사. 노래를 안 들어볼 수 없어 인터뷰 장소를 서울 역삼동의 한 파티룸으로 잡았습니다. 둘째 이모 김다비의 주라주라라는 노래를 현란한 춤을 곁들여 맛깔나게 부르는 하소정 변호사. 내친 김에 한 곡 더 뽑습니다. 이번엔 민혜경의 보고 싶은 얼굴입니다. 보고 싶은 얼굴 내 맘을 가슴으로 잠드는 사람을 위해서 만나서 지새우는 밤에 보고 싶은 사람. 트로트가 아닌데 어딘지 모르게 트로트 느낌이 나는 노래. 하소정 변호사는 스스럼 없이 원래 이른바 뽕삘이 충만하다고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약간 어떤 노래를 불러도 좀 뽕필나게 불렀나 봐요. 그래서 트로트를 부르면 가장 반응이 좋았어요. 네. 그리고 뭘 부르든 약간 트로트 같다 이런 말 듣고. 미스트롯2 출연 당시 하소정 변호사는 반전 매력의 뇌생녀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주로 회식이든 사람들 앞에서 부를 때 아무래도 좋아해 주는 거, 막 좋다고 해주는 거 부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트로트 많이 불렀었는데 그게 이렇게까지 맞아 딱 떨어지게 된 것 같아요. 재미가 있었고. 자리를 서울 역삼동 변호사 사무실로 옮겼습니다. 넘치는 끼와 흥은 도대체 언제부터였는지 궁금했는데 그 연원이 깁니다. 중학교 땐 교장 선생님이 훈시를 하는 엄숙한 학교 운동장 단상에 올라가 춤을 추고 노래를 불러 전교회장에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 단상 위에서 그 옛날에 제 나이가 이제 드러나는 임창정의 늑대와 함께 춤을이라는 굉장히 코믹한 노래가 있었어요. 막 그거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랬더니 막 굉장히 막 그 운동장에 모여있던 그 학우들이 굉장히 좋아하면서 막 다 저를 막 찍어줬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학창 시절 좌충우돌한 얘기를 이어가던 하소정 변호사는 지금 생각해보니 불법이었다며 웃습니다. 원래 그렇게 흥이 많고 노래 부르고 사람들 앞에서 춤추고 이런 걸 많이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막 학창 시절에는 그 반대표로 나가서 춤추고 학교 그 수학여행 갈 때 버스 안에서 막 춤추고 지금 그게 사실 불법인데 그때는 몰랐죠. 어릴 때는. 고등학교 가서는 장래 희망으로 치어리더를 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아버지의 반응은 다 좋은데 우선은 공부부터 집중하자였다고 합니다. 어릴 때는 아버지랑 이제 야구장을 갔다 온 다음에 난 치어리더가 되겠다 막 이런 말씀도 드리고 했었거든요. 그러니 그때 아버지가 그거 좋은데 공부를 잘해가지고 서울대를 가면 그 치어리더 선배 언니들이 괴롭히지도 않고 더 잘해줄 거라고 하더라고요. 스스로 열심히 공부했다고 말하는 하소정 변호사는 서울대에 진학해 경영학을 주전공으로 법학을 부전공으로 공부했습니다. 졸업 후 첫 직장인 현대중공업 엔진 해외 영업부, 남성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선박 영업 분야에서도 하소정 변호사의 넘치는 끼와 흥은 빛을 발했습니다. 오죽하면 엄마가 자제 좀 하라고 말릴 정도였습니다. 저희 엄마가 그래서 매번 소원이 제발 서정아 그 회사 가서 회식 갔을 때 절대 춤추지 마라. 그렇게까지 얘기해서. 그래서 잘 좀 자제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괜한 뭐 오해가 막 생길 수도 있고.
하지만 타고난 흥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회사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곳이잖아요. 그랬는데 거기서도 저희 그 현대중공업대 저희 부장님이 기억이 나는데 제가 퇴사하는 날에도 노래방에서 노래 트로트 시키셨어요. 진짜.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으로 듣고 보내야 된다고. 올해 초 치러진 대한변협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이종엽 당시 후보 캠프 개소식에서도 현란한 춤과 함께 트로트를 쏟아내 캠프를 들었다 놨다 뒤집어놨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이제 당황하셨다가 나중에는 막 떼창을 같이 불러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대한변협 협회장님이신 이종엽 협회장님께서 마지막까지 제 눈을 못 마주치고 네, 굉장히 점잖으신 분이셔가지고 당황하셨나 봐요. 그런 하서정 변호사에게 미스트롯2 출연 결정은 어쩌면 숨을 쉬듯 당연한 일이었고 그런 끼를 그런 흥을 못 감추고 살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미스트롯 1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는 일반인들도 참여하고 또 막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 걸 보고 아 내가 저기 나갔어야 돼 왜 몰랐지 하는 생각에 주변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반전 매력 뇌생녀라는 별명도 그냥 얻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선배 오빠는 너 미스트롯 나갔냐 이러시더니 네, 그때 네가 스피커 위에서 춤출 때 알아봤다 라고 한번 본 사람들은 그래 그럴 줄 알았다 하고 안 놀라는 분들도 많고 공부만 하는 거 봤던 분들은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많고요. 춤과 노래, 끼와 흥 얘기는 잠시 접고 본업인 변호사 얘기로 들어갔습니다. 대기업과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근무하다 뒤늦게 로스쿨에 진학해 법조인의 길을 걷게 된 계기를 물었더니 대체 불가능한 자원이 되고 싶었다는 웃음기 사라진 딱 부러진 대답이 돌아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꼭 내가 이제 꼭 필요하고 내 능력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것이 이제 나 아닌 사람으로 대체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돼서 이 법학과 이 변호사라는 전문직의 매력을 느끼게 돼서 변호사 시험 7회, 올해 변호사 4년 차인 하서정 변호사는 이혼과 성폭력 피해 전문 변호사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연예인도 내가 어떤 작품을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선택을 받아야 하는 것과 변호사도 비슷한 면이 있어요. 제가 어떤 사건을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의뢰인이 선택을 해줘야 제가 그 일을 해보고 또 그 경험을 쌓을 수가 있는데 이혼도 그렇고 성폭력 범죄 피해도 그렇고 털어놓기 힘든 내밀한 일. 하서정 변호사는 공감하고 소통하려는 마음이 이심점심 전해져 하나둘씩 찾아오는 의뢰인들이 늘어나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감정을 다쳐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상처가 그 마음으로 입은 상처가 정말 말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본인의 어떤 상처를 드러내고 더 큰 상처를 입을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이 고소를 하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감 능력을 갖고 소통을 할 수 있는 성범죄 피해자와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을 모두 변호해본 입장에서 하서정 변호사는 성범죄는 특히 유명 사건의 경우 여론재판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경계합니다. 피해자를 대리하면 피해자 말은 다 옳다는 거냐는 식으로 가해자를 변론하면 피해자를 2번 죽이려는 거냐 이런 식으로 양극단의 시선과 비판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가해자라고 지칭되는 분을 실제로 가해자가 아닌데 지칭되는 분을 변호하면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옳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또 이제 피해 진술 외에 다른 증거는 내지도 마라 이렇게 재갈을 물리듯이 이런 식으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떠나 중요한 건 진실을 찾아가는 것. 그 방법이자 수단으로 증거 재판주의 6글자를 하서정 변호사는 힘줘 강조합니다. 양쪽으로 그러니까 각기 다른 사건이잖아요. 한쪽은 피해자의 사건, 한쪽은 가해자로 지칭되는 사건인데 그러다 보니 저는 똑같은 원칙과 똑같은 그러니까 증거 재판주의, 형사 절차상 법이 요구하는 그런 정당한 근거와 그 법리를 가지고 다투는 그 원칙만은 그리고 일단 사건을 맡게 되면 춤과 노래를 흥얼거리는 사람 좋은 분위기 메이커 하서정은 사라지고 반드시 이기겠다는 본인 표현대로 악바리 변호사 하서정 모습이 10분 발휘됩니다. 또 사건을 맡으면 굉장히 이제 끝까지 근성으로 좀 악착같이 하는 면이 있어요. 법정에 갔더니 이제 판사님께서
뭐 피고가 악착같이 다툰다, 원고 보고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게 한 번이 아니었어요. 일단 소송에 들어가면 이기든 지든 심신이 극도로 피폐해지는 게 현실. 하서정 변호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 소송을 하는 동안 어려움은 말도 못 하거든요.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이제 실질적인 반영이 되지 않은 거죠. 예전 오래된 법서에는 소송을 하면 패가망신한다라는 법서 말이 그런 소송을 하게끔 만드는 사람한테 어느 정도 징벌도 가해져야 되고 정신적인 손해도 배상이 돼야 되고 실질적인 손해가 보전돼야 돼. 닮고 싶은 롤모델 변호사가 있는지 어떤 법조인이 되고 싶은지 묻자 다소 의외이면서 고개가 끄덕여지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교통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롤모델로 본인 이름 자체로 그 분야의 1인 브랜드가 되고 싶다는 것이 하서정 변호사의 답변입니다. 저의 그 어떤 분야에서 한문철 변호사님과 같은 어떤 그 분야의 변호사로서의 대명사와 같은 그런 변호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꿈을 사실 마음 깊이 갖고 있었어요. 진짜 얘기를 이끌어내고 그리고 끝까지 악착같이 정말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그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역할을 제가 해야겠다. 본래 캐릭터 본캐는 변호사, 부캐는 트로트. 트로트 부르는 변호사 트로이어를 자처하는 하서정 변호사는 실제 정식 트로트 앨범도 발매할 계획입니다. 예전에 놀면 뭐하니에 나왔던 박토벤이라는 작곡가님이 계세요. 그분께서 좋은 곡도 준비를 해주시고 해서 앨범 작업도 지금 깊이 고민하고 있어요. 트로이어를 결코 놓치지 않고. 다재다능 재기발랄 하서정 변호사. 갈색 지금은 총가냐 마음이 차오지 말아주라 가슴에만 하지 말아라 간지럽고 제발 놀아주라. 주변을 밝게 하는 유쾌한 기운과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변호사로서의 사명. 두 캐릭터가 너무도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하서정 변호사. 완벽주의에 욕심도 많아 보이지만 전혀 얄밉지 않은 이유입니다. 사회에서 그 변호사라는 역할, 또 가정에서는 그 부모님의 딸이라는, 또 저희 오빠에게는 여동생이라는, 또 남편에게는 배우자라는 뭐 이런 각각의 저희 역할, 친구들한테는 또 친구로서, 동료로서, 선배로서, 후배로서 그 역할을 아주 건전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제가 한평생을 수행한다면.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